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이 2025년까지 자기네들 100만 대 생산하고 싶은데 배터리가 도저히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LG나 삼성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배터리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50만 대, 60만 대 정도밖에 지금 실제로는 생산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IR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공급 과잉이라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GM이든 포드든 스텔란티스든 지금 배터리 공급 빨리 해달라고 계속 계약 체결하자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테슬라도 그렇고. 이 기사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전자신문 보도인데 한국 배터리 소재 초격차 전략 에코프로 LG화학 증설 확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 2차전지 소재가 초격차 전략을 가동한다.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규모에 있어서도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공격적 증설 투자에 나선다. 국내 대표 2차전지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와 LG화학이 선봉에 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에코프로 BM이 올해 양극재 생산 능력이 18만 톤인데 2028년에는 72만 톤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거는 사실 다 나와 있죠. 그리고 2027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밝힌 거는. 근데 아마 좀 이거 이야기할 때는 약간 좀 여유를 잡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초격차 전략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더 계속 투자해서 앞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캐파 측면에서도요, 상대를 압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CATL을 비롯해서 굉장히 이제 큰 캐파를 가동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 거기에도 또 큰 양극재 각종 소재 업체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특히 양극재를 비롯해서 소재 업체들이 앞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보단 덜 하더라도 한국 업체들이 절반 이상 점유율을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유럽 시장 등에서 계속 캐파 증설을 대규모로 해가면서 소재든 배터리든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어떤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캐파를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늘려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2차전지에 투자해서 한편으로는 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우리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응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시가 나오는데 에코프로 BM이 신규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있고 투자 금액이 4,732억 원입니다. 이게 보면 시가총액 대비 2%도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냥 하겠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고 뭔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될, 캐파 증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전례를 보면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온 다음에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온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올해 한국 2차전지 산업에 계속 굵직굵직한 계약들이 나오고 계속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나올 거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갈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한국 2차전지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 거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믿고 가시면 됩니다. MBK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투자자까지 포함해서 SK온에 1.5조 베팅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팅한다는 것, 즉 SK온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증설 투자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다시 또 장비주도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공장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소재 업체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소식들이 다 호재라고 보면 됩니다. 늘려도 부족하다. K배터리 삼총사 폭풍 증설을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려드는 주문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 기사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비슷한 기사인데 LG에 삼성까지 합쳐도 GM 배터리 부족으로 2025년 전기차 생산 목표 차질. 뭘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이 2025년까지 자기네들 100만 대 생산하고 싶은데 배터리가 도저히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LG나 삼성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배터리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50만 대, 60만 대 정도밖에 지금 실제로는 생산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IR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공급 과잉이라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GM이든 포드든 스텔란티스든 지금 배터리 공급 빨리 해달라고 계속 계약 체결하자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테슬라도 그렇고 완승차 업체들이
뭐 내재화한다 뭐 이야기도 계속 뭐 국내 증권사 애널들한테 나오고 뭐 3프로 TV 같은 데서도 계속 그런 내용들 뭐 방송하고 그랬죠. 근데 얼마 전에 이 기사 나왔잖아요. 예, 테슬라 4680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삼성 SDI가 대안이 되나.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엔솔도 지금 올해 그 연말을 목표로 해서 4680 배터리 이제 지금 뭐 개발 완료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모델 Y에 4680 셀 시험을 했는데 2170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13%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3% 2170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만들겠다고 한 게 2020년 9월에 열렸던 배터리 데이 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4680 배터리 폼팩트를 원형 배터리 2170에서 4680으로 바꾸면 그만큼 단위 무게나 부피당 더 많은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배터리를 탑재하는 그런 뭐 공정 기술을 개선하면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배터리 가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막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1테라 뭐 공장 건설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로부터 해서 지금 2년 반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까지 가장 주력으로 원통형 배터리 공급했던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4680 그 양산을 1년 지금 늦췄잖아요. 오히려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뭐 빨리 개발하면 오히려 테슬라의 새로운 4680 공급 주요 스플라이어가 될 수 있는 지금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뭘 자꾸 계속 K 배터리 뭐 기술력이 떨어진다부터 해서 자동차 내재화 위협에 시달리는 것처럼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고 계속 그런 엉터리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까? 물론 그런 리스크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되지만 아니 전기차 업체들이 서로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여서 그 품질을 높여서 그 품질 경쟁에서 전기차 서로 많이 팔기도 바쁜데 배터리까지 같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거 구축하는데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쓰면 그 전기차 업체가 성공할까요? 그 투동이라는 그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는 뭐 젊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되게 뭐 잘 정리를 해놔서 제가 이분 정리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 배터리 공급 과잉 뉴스 트래킹 이렇게 해서 5월 15일 기준으로요. 2012년부터 4월 달에 전기차 배터리 추중국 시대 현대중공업까지 가세 왜 뭐 이렇게 돼 있고 2012년에 2차전지 NCM 양극재 공급 과잉 조짐부터 해서 2016년 전기차 수요 불투명 공급 과잉 우려도 2017년 배터리 정설로 과잉 공급 우려에도 장기 성장 이상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하여튼 배터리 공급 과잉 완화 2019년, 2020년 전기차 배터리 2025년까지 공급 과잉 2021년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제기 2022년에 유럽 덮친 전기차 이론의 K 배터리 차질 2023년에 현재 부족한 배터리 2025년엔 공급 과잉 우려 2023년 5월 9일 날 국내 배터리 3사 글로벌 점유율 절반 공급 과잉 우려 도대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공급 과잉 이슈가 제기되어 왔습니까? 그런데 계속 전기차 산업은 커져왔고 배터리 공급은 계속 지속적으로 부족해서 계속 캐파 정설을 하고 있고 소재도 캐파 정설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시총 1조도 안 되던 회사가 이제 20몇 조가 돼 있고 아니 이렇게 공급 과잉 논리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어요? 계속 이런 뭐 노이즈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왔지만 공급 과잉은 없었고 계속 공급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고 계속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캐파를 정설해야 되고 소재 공급을 늘려야 되는 이 상황 이걸 계속 봐왔는데도 또 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메가 트렌드를 믿으세요.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내용 정리했던데요. 2022년에 배터리 3사 총 매출이 약 53조인데 배터리 3사의 2023년 3월 수요 잔고가 약 1000조. 3월 기준으로 1000조는 아닙니다. 이게 올 연말 기준 1000조가 된다는 건데 이걸 작년 매출로 따져보면 18.8년의 수주 잔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장성을 걱정합니까? 진짜 공급 과잉인 건요. 중국 전기차고요. 중국 배터리 산업이고요. 중국 소재입니다.
얘들은 지금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막 급성장하면서 예, 배터리 밸류 체인들을 엄청나게 뭐 투자했고 캐파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캐파 가행이에요. 근데 성장률이 뭐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좀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됐잖아요. 예,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무슨 공급 가행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오토기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 전기차가 뛰어나고 또 그 전기차가 뛰어난 배경 중에 하나로 이제 한국의 배터리가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해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응답을 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K배터리가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데 현대가 CATL 배터리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CATL 배터리가 뛰어나기 때문 아닌가요? 답. 현대기아가 현재 전기차에 사용하고 있는 CATL 배터리는 니로 EV와 코나 EV 딱 두 모델입니다. 그 외에는 LG엔솔과 SK온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고깃집의 모든 메뉴가 1등급 생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냉동고기를 사용하는 저렴한 메뉴도 있게 마련입니다. 주력은 지금 현대기아차도 당연히 LG엔솔, SK온 배터리를 쓰는 거죠. 지금 그리고 LG엔솔하고 특히 미국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기아차가 CATL 거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그럼 어디 거 쓰겠습니까? 국내 거 쓰죠. 그래서 얼마 전에 LG엔솔하고 SK온하고 각각 합작 법인 만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질문. LFP 배터리가 전기차에 잘 맞지 않는다면 왜 현대기아차에서는 니로 EV와 코나 EV의 CATL LFP 배터리를 사용했나요? 답변. 예, 니로 EV와 코나 EV에 탑재된 CATL 배터리는 3원계이며 NCM523 전지를 사용합니다. LFP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현대기아차는 LFP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한 바가 없으며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출시되는 최초의 국산 전기차는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가 될 예정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NCM523은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점점 사용 빈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NCA, NCMA 뭐 이런 거 아니고 NCM 계열이면 NCM 811 단계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NCM 811부터는 하이니켈이라고 부르고 NCM 9반반까지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지금 NCM 88%까지도 이제 지금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뭐 NCM 523 이걸 얼마나 쓰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CATL이 물론 뭐 나름 맹추격하고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품질이 검증된 예, 하이니켈 배터리는 아직 한국의 배터리가 훨씬 뛰어나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이니켈 배터리는 예, 한국 배터리가 대부분 습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미국에서 GV70 일렉트리파이드가 보조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답변. 미국에서 GV70 일렉트리파이드가 보조금에서 제외된 것은 탑재된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추출되거나 가공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이나 미국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이지 CATL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GV70 일렉트리파이드에는 SK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잘 설명해 주셨죠. 예, 그래서 뭐 제가 굳이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SMP, 한국 배터리 미중 갈등 수혜, 미국서 성장할 기회 확보. 이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미중 경제 블록화 현상에 따라서 특히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뭐 피해를 입거나 좀 뭐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지만 특히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 SK 하이닉스 뭐 이런 업체들은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투자 제한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받는 측면이 있지만 배터리 산업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히려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골드만삭스가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이 연평균 33% 성장할 거다. 수출은 43% 연평균 성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더 정확해요, 제가 볼 때. S&P도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의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관련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 개발과 경쟁 비용 측면에서 도전을 받게 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러나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 동종업계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다 성장할 기회를 확보했다며 미중 간 갈등으로 대려 혜택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잖아요.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올해 성장률 한 20% 정도, 경기 침체 영향 때문에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예, 유럽 4월 판매를 보면요. BEV, 이게 이제 순수 전기차거든요. 49.2% YOY로 성장했습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 누적으로 따져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5%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올해 한 10%,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됐던 유럽 시장도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예, 성장률에서.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 어딘가요? 한국이죠. 예,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는 유럽 시장 내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30%, 40%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는요, 제가 그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고, 특히 기업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매출 관점, 수익성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CATL은 그거 수주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캐파 투자부터 한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 덤핑 수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금액 대비로 하면, 매출 기준으로 하면 유럽 시장에서 한국 대 중국은 한 6대3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현재는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가 한 65% 정도 됩니다. 한국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유럽 시장 성장하면 누가 혜택을 볼까요? 예, 한국 배터리 산업이 보는 겁니다. 저희 회원 채널에 이제 코멘트한 내용인데요.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배터리가 쓸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해집니다. 최근에 배터리 공급가행 운운하는 사람들은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 수요도 극도로, 전기차 시장 자체의 배터리 수요도 극도로 가서 추정하는데, ESS,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 그 신재생 에너지는 예를 들어 풍력이나 조력이나 태양광이든 이런 것들은 그게 발전할 때는 하더라도 바람이 안 불면 또는 햇빛이 내려쫓지 않으면 발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는 초과 발전이 됐을 때 그걸 어디다 저장해 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아닙니까? 거기에 다 배터리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배터리 수요도 어마어마합니다. 가면 갈수록 커질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냥 그게 기업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앞으로는 ESS를 장착하게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그 사업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예, ESS. 그 다음에 로봇도 이제 가정용 로봇 이런 것들은 물론 전기선 꽂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식당에도 가보면 지금 음식 배달하는 그거 선 달려 있습니까? 배터리로 움직이지? 예,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그거 다 배터리로 갈 겁니다. 전기 요트도 가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배터리 기술이 더 발달하면 아마, 항공기까지도 전기 배터리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배터리 용처를 다른 데로 확대하지 않고 차량에서만 생각하더라도 어떤 게 남아있냐 하면요. 트럭은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인터배터리 행사에 가서 그 삼성 SDI 그 전시관에 가니까 볼보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이 트럭에 그 배터리를 얼마나 탑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보통 SUV에 들어가는 것보다 6배의 배터리가 탑재된답니다. 그러면 트럭 한 대당 SUV의 6배, 승용차의 8배 수준의 그런 배터리를 탑재한다고요, 이게. 이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인데요. 미국 전기차 전환의 총력전, 농기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차량 말고, 도로를 다니는 차량 말고, 트랙터라든지, 우리로 치면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중장비 기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배터리가 이제
전기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전환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예, 이런 것들도 배터리 탑재 용량 장난 아닐 겁니다. 예, 일반적인 차량들보다 대체로 더 크니까요. 더 크거나, 예, 특히 중장비 같은 것들은 더 많은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배터리 용량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커진다고요, 이렇게. 미국, 중국 연간 리튬 배터리 기업의 2,600억 투자 취소키로, 예, 이런 제목이고요. 마이크로바스트라는 리튬 배터리 기업이 GM과 전기차 배터리 부문 협력하기로 하면서 2,600억 예,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 공화당 의원 두 사람이 중국에 연관돼 있는 기업에 예, 지원한 것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예, 자금 지원하는 것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요. 이런 분위기인데 무슨 뭐 예, 우회적으로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뭐 우회적으로라도 진출해서 보조금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병화 의원이 이런 이야기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한병화 의원이 주로 코멘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예, 유진투자증권의 코스닥 벤처팀 채널도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 관련해서는 전혀 안 올리더라고요. 일절 코멘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린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테슬라, 독일의 비아디 배터리 장착 뉴스가 계속되네요. 예, CATL과 비아디 배터리의 모델 YS의 충전 속도 비교 보도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대단합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에게 배터리를 공급받다니요. 이러면서 이분은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뭐 테슬라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이런 소식 전하면서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분 진짜.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사람을 전에 선대인TV에 왜 모셨냐 그랬는데, 여러분 2년 전에 한병화 의원 나와서 한 이야기 한번 보세요. 그분이 스스로 그 이야기였어요. 향후 10년 동안 20년 동안 걱정 없이 예, 배터리에 투자하라고, 그 한국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계속 이렇게 예, 한국 배터리 예, 위험할 수 있다, 예, 한국 배터리 위기론 이런 것들을 설파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한국 배터리가 잘하고 있거나 정말 뛰어나거나 예, 이런 부분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폄하하고 계속 무슨 뭐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를 뭐 공략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균형감이 맞습니까, 이게? 아니, 한국의 애널리스트면 한국 배터리 산업 쪽에 기울여야죠. 이게 왜 중국 배터리 산업에 기울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향을 보이냐는 거죠. 저는 편향이 있어요. 예, 한국 배터리 산업을 응원하는 사람이고요. 가능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려가는 편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좋게 보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제 거의 전 재산을 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뭐 거지 됐습니까? 예,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수익이 얼만데요? 한국 산업도 키우고, 뭐 저도 수익이 많이 나고, 뭐 배터리 아시아하고 함께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그렇게 저희 방송 봐오시고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나 있는 거 아닙니까? 편향을 보여도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편향을 보이는 게 정상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면 한국 증권사 애널이 한국 배터리 산업을 응원해야 되지, 그러면 중국 배터리 산업을 응원해야 됩니까, 이거에? 이 영상 좀 많이들 보시고요. 예,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되게 좋은 영상 같더라고요, 짧게. 예, 한병화 이사가 그동안 상패 종목 2개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되게 한번 보십시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예,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배터리 산업을 이렇게 자꾸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예, 그래서 3프로TV 같은 데 나가서 자꾸 떠들고, 상패 기업 소개 전문가? 또 소개했다 그러면 반토막 주가? 이런 주식들 소개하는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솔직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계속 버젓이 정권가에서 살아남아서 뭐 방송에도 출연하고 K배터리를 폄하하는 그런 의견들을 펼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5월 달에 53% 급등, 리튬주 다시 주목.
김현수 애널이 지난번에 에코프로 매도 보고서 낼 때 다른 건 몰라도 차라리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지금 비상장 자회사들이 향후에 상장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줄지, 또 상장돼 있는 에코프로 BM의 그 가치를, 지분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평가해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차라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을 자기네들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뭐 이야기했다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터무니없이 무슨 리튬 가격 뭐 킬로그램당 8달러? 8달러 적용한 거 아닙니까? 김현수 애널. 예, 도대체 리튬 8달러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언제? 지금 리튬 가격이 이번 달 들어서 53% 급등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247.5 유안입니다. 이게 대략 35달러랍니다. 35달러. 35달러인데 8달러는 도대체 언제 오냐고요. 예, 8달러면요 포스코 홀딩스 망해요. 온갖 리튬 업체들 다 향후에 문 닫아야 돼요. 예, 별명 8달러 김현수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진짜 그분 호를 8달러 김현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병화에서는 상패 전문 한병화 뭐 이렇게 가야 되나요? 전문가라고 하면, 그리고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좋은 정보들을 생산해서 그 시장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이렇게 시장의 신뢰를 이렇게 저버리면서, 예, 많은 사람들한테 오판하게 만드는, 오도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그 리포트를 내고 있다면 이 자체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포드 공급 계약으로 앨범알, SQM 등 리튬 업체 주가 상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중국에서 이제 뭐 그 리튬 재고 조정이 끝났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완성차 업체든 또 배터리 업체든 앨범알, SQM 같은 이런 업체들의 이제 뭐 계약을 계속 맺으니까, 예, 이 리튬 업체들이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리고 이거 주미남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그분이 요즘 뭐 유튜브에서 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2차전지 산업 관련해서. 하나증권이 요번에도, 예, 하반기 뭐 2차전지 산업 뭐 전망 리포트를 내면서 리튬 기업들의 이러한 마진 변동성으로 인해 알베말 감펑 리튬의 12개월 동안에 발생할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퍼라는 거죠. 예, 9배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내, 예, 리튬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에코프로의 그런 뭐 리튬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소평가하는 식의 이제 뭐 추정을 내놓고 있는데, 이창환 영업부장이 하나증권을 리튬 기업 중 주가가 가장 부진했던 기업만 골라서 비교 대상으로 넣은, 공정하지 못한 비교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리튬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지. 미국 엑슨모빌이, 예, 석유 아닌 리튬 생산, 예, 전기차 붐 올라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쉽게 말해서 미국 엑슨모빌이 미 아칸소주에 있는 리튬 매장지에 그 광산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최고로 수익성 입증되면 생산 확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여러분 어떤 기업입니까? 예, 기존에 석유 메이저 아닌가요? 이 회사도 지금 리튬 광산을 매입한 겁니다. 사실 금양이 하고 있는 사업을 엑슨모빌이 한 거예요. 리튬 캐파를 확보했다, 그렇게 해서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거는 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양이 뭐 어떻게 뭐 800억으로 뭐 100조 원 넘는 뭐 그런 가치를 확보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엑슨모빌도 저런 식의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